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온통 내 삶의 스케줄과 상황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죠. 내가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고, 자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일어나고, 완전히 아이들 중심으로 이 삶이 매여서 언제나 나는 예전과 같은 좀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시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된 이상.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그 방향과 또 우리 어떤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가정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지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의 함께하는 가정 생활을 이해할 때, 그것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누리고 있는 가정의 삶의 방식, 가정의 가치, 가정의 그 방향들, 그 삶 안으로 자녀들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뭔가 또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서로 맞추고 고군분투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또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는 삶의 방식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리더로 키운다고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기대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좀 똑똑한 아이, 그리고는 뭔가 자기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에서 좀 뛰어난 아이, 뭐 이 정도 생각하다가 리더십을 키워지고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뭔가 또 리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리더십을 개발하고 부모가 리더의 삶을 훈련하면 자녀들은 그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생각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삶이 쉬워지고 자녀 양육이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도 하나 맞춰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뭔가 잘 살기도 쉽지 않은데, 애까지 태어나서 또 애하고의 관계도 또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과 가치와 아름다운 삶 안으로 자녀들이 들어와서 온몸으로 그들의 자라는 성장 과정 동안에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리더의 가능성을 키워내라,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리더로서 잘 훈련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들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리더의 가능성을 여는 7가지 열쇠라는 부분으로 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건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전이죠. 비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리더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와 팀은 비전을 위하여 경쟁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상상하라. 상상을 풀어놓으라.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부부가 항상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게 되면 그들은 비전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리더로 키워낼 건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해답은 내가 지금 어떻게 리더십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부부가 이제 상황을 바라볼 때 뭔가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그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어떤 그림들, 사실은 이 비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냥 막 좋으면 좋다 해서 크게 상상해라, 크게 뭔가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든지 할 때는 좋게 생각하면 애들이 크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뤄라.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중요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신 것들을 예언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더욱더 그것이 구체화되고 더 이제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리더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또 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말해내고 그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또 수고하는지를 아이들이 본다면 아이들은 비전의 아이들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꿈을 꾸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꿈을 이루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크게 느꼈는지 몰라도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우리는 왜 입는 게 이래요?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뭔가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바라고 전진하는 걸 봤죠.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건이가 KB 국민은행에서 하는 그 저소득층 사회 그 환원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저소득층이라는 것들만 이렇게 서류 작성해 가지고 그거 떼내면은 얘는 그거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인데 난 그거 안 낸다고 차라리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내가 왜 그거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확인 사살할 이유가 뭐 있냐고 차라리 안 받는다고 이랬더니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그 담당자랑 이렇게 잘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더니 학교장 추천에 의한 아이도 받을 수 있다고 아예 그 규정을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또 막 이제 알려지고 제대로 이제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할 시기는 됐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모집되어지지 않은 측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아예 규정을 바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현재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는 그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고 확인 사살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다음 단계의 그림들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제시할 때 아이들이 그래도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늘 거기에 이제 비교하고 문제를 크게 보고 건이도 제가 뭐 졸업해도 뭐 직장 한다 하더라도 150만 원이나 180만 원이나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가능성을 이제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비전의 아이들을 크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반응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리더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말하면서 앞서갈 때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리더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부분들이 소통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리더는 비전을 팀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팀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전을 자기 혼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소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경청하고 잘 대화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죠. 그건 뭐 유아 어떤 유치원에 가도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거, 엄마 아빠랑 있어도 소통하는 건 다 되죠.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특별히 리더의 소통이라는 것은 비전을 효과적으로 알려내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이렇게 하자. 이 프로젝트, 이 숙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뭔가 가능성을 더 발전된 그림들을 제시해 줄 때 애들이 뭐 누가 퉁퉁거린다든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럼 하지 마. 너는 빠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 비전을 뭔가 다음 단계의 그림과 가능성을 어떻게 잘 소통하도록 도와줄 건가. 아이들이 소통하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소제목 12가지는 주로 이제 조금 큰 애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큰 아이들이 앞에서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줘라. 이제 이런 건데요. 한번 봅시다. 자, 소제목 1번. 할 말을 잘 조직하고 준비를 잘 하라. 그러니까 이제 즉흥적으로 덜덜덜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잘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간단하게 말하라. 세 번째,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노트를 준비해라. 아주 디테일하게 한자 한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요점, 대제목, 소제목 뭐 이렇게 이제 노트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긴장을 풀어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뭔가 이렇게 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긴장돼 있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건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잘하죠. 이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간증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죠. 아이들에게도 또 그렇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연습하라. 말로 하지 않는 당신의 몸짓을 알아두라. 그리고 일찍 도착하라. 긴장한 것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이런 거 많이 하죠. 앞에서 나와가지고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이 떨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덜덜 떨리든 말든 그냥 담대하게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경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해내는 거죠. 몇 개의 실수로 신경을 쓰지 말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알라. 질문을 받으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좀 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인지시켜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리더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칭찬하며 조직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의욕을 갖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이제 경청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 저희 아내랑 이제 올 때 차로 이동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의 실제라든지 설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틉니다. 틀면은 저희 아내는 이 들으면서 영감이 폭발해요. 그러면 들으면서 질문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틀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아내가 저는 질문도 잘 안 들을 때도 저희 아내는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여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플레이를 딱 멈춥니다. 플레이를 멈추고 저희 아내 질문을 듣고 그래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연관되어져서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럼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메시지 계속 듣자 이제 틉니다.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듣다 보면 또 이제 질문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아니라 플레이를 딱 이제 멈추고 그러고 됐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제가 훈련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애가 얘기하는데 좀 쳐다보고 대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저도 이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건이나 이제 부이가 어쨌든 가까이 와서 말을 붙이려고 하면 일단 이제 영상을 딱 멈춥니다. 멈추고 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건 이제 리더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좀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청하는 태도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경청하고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눈을 마주치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한테 목사님은 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무시하는 게 아닌데 눈을 쳐다보면 성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들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긍정하면서 듣는 게 이게 좀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라는 이제 또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과 반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훈련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리더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는 이제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고 조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애들은 왜 싸워요? 왜 싸우냐고요?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목소리만 조금 올라가도 다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아니야, 이 의견이 다른데 이 의견을 우리가 이제 조율해 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리더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소통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그들의 동기를 또 부여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부모에게서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감사한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학교에서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숫기가 있어가지고는 뭔가 리더가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할 때는 주님의 은혜로 친구들의 호의를 받든 안 그러면 선생님의 호의를 받아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세워집니다. 거기서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잠재된 가능성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품입니다. 시작. 리더들은 그들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성품으로 도덕성, 겸손함, 정직, 진실함, 개인의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자제력, 용기, 친절, 공정함, 오래 참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등의 좋은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의 그 저자의 아주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이 존 우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존 우든은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전설적인 이제 코치인데 감사한 것은 그가 농구의 기술들, 실력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농구 선수들의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성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개발되어지니까 그들의 이 실력과 팀워크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주 깰 수 없는 전설적인 기록들을 세우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가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존 우든 코치의 특별함은 뭔가 하면요. 존 우든 코치가 직접 쓴 우리나라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요. 인생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선수들을 가르칠 때 그 17가지인가요? 하여튼 몇 가지 성품들을 염두에 두고 골고루 그것이 세워지도록 훈련했다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어떤 특별함과 그의 어떤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좋은 실력과 결과를 만들어낸 것보다도 그의 제자들이 또 똑같은 코치로서 유명해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성품 훈련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품을 길러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성품으로 도덕성, 겸손함, 정직, 진실함, 개인의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자제력, 용기, 친절, 공정함, 오래 참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아이들은 어릴 때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저래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혼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쟤는 쟤고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뭔가 자기가 감당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죠.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것들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은 뭐 그냥 나름대로 삶에서 뭐 이제 어떤 좋은 어떤 뭐 성과들은 이룰 줄 몰라도 리더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자신에게 진실되어라. 너 자신에게 진실되어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세 번째, 매일을 너의 가장 훌륭한 날로 만들어라. 네 번째, 좋은 책들로부터 깊이 마셔라. 특별히 성경.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 사귀는 것을 예수로 하라. 예술로 하라. 이게 이제 좀 더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것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하여 피난처를 세우라. 가장 중요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함과 상담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매일 감사하라. 이게 이제 좋은 성품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성품이 결국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떻게 대면할 건가. 저희 건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애가 정말 왕따 당하고 정말 우리가 일명 찍히고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해석하는지, 상황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 그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는 선생님이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화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선생님한테 맨 먼저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이제 담임이 아닌데 다른 반의 담임이 됐는데도,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반의 담임이 됐는데도 학교 이제 등교하면 가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기 반에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상황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대면했더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후에 그 선생님이 건이를 얼마나 또 이뻐하고 또 챙겨주고 오히려 그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좋은 성품은 그냥 애가 착한 아이로 길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황을 바르게 대면하고 바르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리더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능력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경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능력은 이미 인정된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만드는 뭔가 실력을 갖춘 것, 이것은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아이들이 평생 동안 배울 수 있게끔 이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고 경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뭐가 능력인가 하면 경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제 뭐 재정을 아까워하는 그 재정을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고, 시간을 희생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감을 쌓는 거. 이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나오죠.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생기고, 그걸 통해 성공을 얻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더 많은 경험에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게 되고,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순환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탁월해야 하겠다고 결심하라. 5번째, 경쟁하기에 유능하다. 이건 승리에 대한 열정을 아이들에게 넣어줄 필요가 있다. 승리에 대해서, 이 승리는 뭔가 내가 쟤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졌다는 게 억울해요,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죠. 목표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아이들하고 비교 우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표에 대해, 여기서 뭐 경쟁이라 얘기하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거, 뭐 이런 차원보다도 자기가 세운 목표와의 경쟁을 자꾸 이제 이끌어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6번째입니다. 담대함 같이 읽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인 것, 안전하게만 있으려는 마인드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험이 없이는 모험도 없습니다. 담대함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주 설교 시간에도 이제 언급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또 그런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대면해서 승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많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이제 부모들이 상황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대면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이가 특별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막 너무 좋아하고,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건이가 군대 가기 전이었죠. 군대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좀 격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천안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이는 약간 이제 평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운다든지 한쪽에 뭔가 잘못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든지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대면하는 것들을 보면서 건이가 이제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저도 아빠처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서로의 어떤 이 얘기들을 듣고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 편에서 생각해서 다 해석해주고 자기 편에서 다 해결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인 아이들로 남아 있다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아이들도 성품이 훈련되어지면 자기 편에서 뭔가 해석해주고 자기 편에서 뭔가 다 일을 처리해주는 것들을 아이들은 오히려 싫어합니다.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담대함에 관한 부분인데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인 거 안전하게 있으라는 마인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거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리더는 태어나는 겁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겁니다. 리더는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리더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리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넣어두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고 그들은 좀 변질되고 일그러진 그런 리더의 어떤 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발전되고 폭발하는 리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리더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열정을 다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태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리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훈련시켜 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네요. 말할 수 있는 담대함,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함. 혼자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담대함, 개척자의 담대함.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저희 청년들 작년부에게는 광고가 안 됐지만 청년들 동탄하고 천합하고 연합해서 네팔 단기 선교여행을 이제 내년 2월에 구정을 끼고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가 아마 제 유튜브 간증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네팔 다녀왔던 우리 형제 있죠, 우리 재영 형제 있는데 그가 이번에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끔 물론 이면 전도사가 총책임자입니다. 이면 전도사 총책임자로 이 역할을 맡아서 해가지만 실제적인 소통하고 실무를 하고 준비하고 이것은 이제 재영 형제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 동탄 청년들에게도 이제 설명하려고 아주 페이퍼를 여러 장을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걸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것도 보니까요. 그 표지 저희는 이것처럼 이제 앞뒤로 복사해도 한 장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많은 이제 단기 선교와 이 많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 중에 당신 참여할 거야 안 참여할까요?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장에다가 이름을 다 적었더라고요. 누구에게 동탄 우리 청년들 이름 다 적고 이제 못 받았던 청년들 천안 청년들 페이퍼에도 이름을 다 적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걸 통해서 스스로도 담대함을 얻고 도전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7번 마지막 봉사정신입니다. 자, 같이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기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멘토링 받고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워줄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아이들 그 반장시키려고 반장이 되면 뭔가 좋은 점수를 따니까 그리고 얘의 어떤 커리어에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총, 학생회장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의 이제 자아를 만족시키는 쪽에 리더십을 키워주려 노력했는데, 진정한 리더십은요,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반장이 된 것은, 네가 이런 것을 맡은 것은 뭔가 이제 네 개인적인 리더십을 훈련하거나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반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일에 있어서 네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항상 리더십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림, 다른 사람들이 유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봉상정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당신의 자녀를 리더로 훈련하라. 이게 한과 한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앞서서 이 7가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자,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는 방법 한 몇 가지, 좀 책에서는 20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5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알아본다. 아이들이 좀 더 뭔가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자질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리더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거죠. 용감하게 앞장서 이야기하는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잘 듣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항상 일찍 오는 사람,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 지시를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협력과 협치를 잘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교회 셀 리더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 4가지를 얘기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이해들, 그리고 그걸 잘 말해낼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성품이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잘 이끌 수 있는 성품.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관계성을 확장해 갈 수 있는. 네 번째는 부르심에 헌신된 거. 문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는데 나머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는 성품은 그냥 무난하고 이제 좋고 사람들을 잘 아우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좀 부족하거나 복음을 잘 설명 못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서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리더십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성품이 좀 더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강점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또 이 공동체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시기에는 때로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이 먼저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마다 리더의 자질들의 강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게 좀 더 이제 리더의 어떤 가능성과 역할들을 맡기고 나머지는 보완되어지도록,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요, 나머지를 훈련하고 보완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너무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에 리더의 가능성을 여는 7가지 열쇠랑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머리에 이게 두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발전해야 될 영역이구나. 그리고 내가 누리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소제목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전, 소통, 사람을 다루는 기술, 성품, 능력, 담대함, 봉사정신.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아이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건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희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냥 건이를 키워주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 예술을 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음악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개구장이고, 음악실에 유리창도 깨먹고, 그리고 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음악 선생님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애가 음악을 해야 된다고 키워주고 싶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개발되기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의 전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전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는 해줘야 되겠죠. 일정 시기 동안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종합적인 균형 잡힌 그림으로 이끌어주면 좋아요.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진짜로요. 뭔가 하면요,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고, 지금도 연약함이 있고, 저희 아내가 볼 때도 연약함이 있고 이런데, 그거는 있어요. 뭔가 하면 저희 아내의 아주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애들 앞에서 저의 문제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 앞에서는 항상 아빠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아빠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신뢰하니까 아이들이 바른 성품과 바르게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목사님인가 그러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 아내 수준이나 애들에게 있어서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제 그 수위를 너무 넘어서는 경우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전제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아내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남편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들을 가급적 얘기하지 않고 항상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발전하고, 그리고 관계도 발전하고, 아이들도 함께 발전하는 거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같은 경우, 하늘이에게 있어서의 정말 본받아야 될 최고 리더는 아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게서 이제 1차적인 최고의 리더는 그 형이죠, 형.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형한테서 물론 형한테서 이제 배우지 말아야 될 어떤 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형한테서 그거를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최고의 리더,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최고의 리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나보다 앞서가는 리더들이 있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자기 우리 뭐 사장님한테서만 뭔가 배우고, 사장님하고만 소통하고, 사장님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장에게서 좋은 태도들을 배우고, 또 이제 부장에게서 또 좋은 어떤 그 관계성을 배우고, 이런 거죠. 김준호 목사님이 좀 특별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멘토로 여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김준호 목사님은 멘토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맺은 멘토들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각 분야에, 재정 분야에, 뭐 관계 분야에, 어떤 사역 분야에, 뭐 자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토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뭐 완벽한 성도들도 없고, 뭐 사장이나 뭐 제가 리더라 그래도 제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영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성도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노하우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또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워낸 부모에게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가 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는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요. 그걸 발전하기가 참 처음에 그건 쉽지는 않은데, 그건 계시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지도자는 한 명뿐이라, 우리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넌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뿐이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이세요.
주님만이 참된 리더시고 주님만이 참된 진리시고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시죠. 그러면은 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되겠죠. 배울 데가 없겠네요. 그래서 각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서로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가 나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뭐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면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한 좀 앞서간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분야별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뭐 내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교회 생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나의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멘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 김준호 목사님 그런 면에서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